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날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5세입니다. 53세 여성을 만나 5가지 요구 조건을 듣고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와도 닮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론 무거울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65세 박상철 씨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53세 김미연 씨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지만 현실은 나이보다 더 냉정한 조건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집은 제 명의로 해주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신중하게 다듬어진 듯했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는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셔야 해요. 지금 오빠가 살고 계신 아파트 말고 새로 장만할 신혼집이요.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대화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덧붙였습니다. 오빠,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거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혼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이런 말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서로 믿고 시작하려면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저도 그냥 받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함께 생활하며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오빠와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은 있어요. 다만 제가 더 이상 불안한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밝은 미소 뒤에 숨겨두었던 불안과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 씨,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집을 명의로 넘기는 문제는 제게 너무 큰 결단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 지난 삶과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일이에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오빠, 저도 그 점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신혼집명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함께 시작했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일이 생기면 저도 보장받을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저를 더 복잡한 고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사랑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예전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함께 키워온 자식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야 할까?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집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기에 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네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이해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나 봐요.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대신 우리 둘 다 각자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이제 막 다가오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이었으니까요. 매달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주셔야 해요.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물 흐르듯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물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집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드리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대답이 된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요, 그 돈을 저희만 위해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족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대와 요구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게 들렸다. 그저 계산된 관계처럼 느껴지는 건 내 과민한 반응일까?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뒤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것이 결국 이렇게 대가로 환산되는 현실 앞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세 번째 요구 조건은 자녀분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셨으면 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 자주 찾아오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끼리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보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라니? 명절에도 오지 말라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명절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 저는 매년 명절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해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명절마다 큰 상을 차리곤 했죠.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 순간이 제겐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의 말은 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자녀분들도 이제 각자 가정이 있으니 너무 자주 찾는 건 오히려 부모님께 의무감만 심어줘요. 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엔 뭘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명절은 이제 저희끼리 여행 가는 날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녀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일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마다 양가를 오가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어쩌면 부모로서 배려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명절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손주들이 안방에서 뛰놀고 자녀들이 부엌에서 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배우던 그 따뜻한 장면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경을 뒤로하고 자녀들과 거리를 둔 채 낯선 휴양지에서의 여행이 과연 행복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날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요구 조건은 퇴직금은 공동재산으로 해야 해요. 오빠 퇴직금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모아두신 퇴직금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면 어떨까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한다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었고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직금이 왜 공동재산이죠? 제 질문에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긴 힘들어요. 오빠랑 함께 살게 되면 서로를 위해 돈을 합쳐야지 따로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아니어도 재산을 공유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돈을 한순간에 공동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퇴직금은 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웃는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빠, 요즘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오빠 돈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쓰자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오빠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의 논리는 나름대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논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설득력은 저를 사로잡은 듯 했습니다. 5번째, 요구 조건은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처럼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실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은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빚이 있어요. 결혼하면 먼저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대신 이건 자녀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천둥처럼 울려 퍼진 그 한마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와 만나며 쌓아온 기억들이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나눈 웃음, 이야기,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빚인지, 왜 생긴 건지, 내 나에게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건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별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제 곁에서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는 절약했고 자식들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사람. 아내는 제게 짐이 아니라 늘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사람이었죠. 그녀의 요구는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넘어 그녀의 문제까지 짊어달라는 부탁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지만 더 이상 제가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늦은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 문득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다닌 제 자신이요. 하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시는 그녀를 떠올릴 일이 없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상철 씨의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상철 씨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지만 그녀의 조건 앞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과 가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조건 위에 쌓인 관계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상철 씨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상철 씨의 용기 있는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봄날은 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